세종의 애민정신을 볼 수 있는 대단한 공간입니다. 예, 한번 보세요. 해가 떠 있어야 그림자가 생기는데 지금 해가 구름에 가려서 좀 있으면 아마 생길 거예요. 자, 이곳은 할아버지 태조 이성계와 손자 세종 이도의 하늘과 땅의 차이를 제가 설명하는 스토리텔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저거는 천상열차 분야지도거든요. 근데 1395년 태조 때 만든 거예요. 태조 임금 때. 그런데 저거는 뭐냐면 임금과 천문학자의 달력이에요. 임금과 천문학자들이 보는 달력이고, 백성들은 저 달력을 볼 수가 없어요. 어려운 별자리에다가 다 한자로 되어 있는 데다가 저게 28수와 24절기를 다 알아야만 제가 달력이 되는데 그걸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는 조선왕조를 건립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학자와 선비들이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명을 받은 뭔가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천상열차 분야죠. 그래서 고구려의 천문도 하나를 누가 바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바침으로써 나는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얻었다, 이렇게 이제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하늘을 향하고 천명을 향하고 나라를 창업하는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다면, 손자 세종 이도 때는 그게 아니라 땅으로 향하는 거예요. 쟤는 하늘을 올려다봐야 되는 거예요. 얘는 아래로 내려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려다보는 건 태조 이성계의 천명이고, 땅에 내려다봐서 아래를 굽어보고 백성들의 삶을 내려다보는 것은 세종 이도의 애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종대왕 때 만든 낭부일구는 여기 안에 한자로 쓴 게 아니고 12지신에 머리를 썼어요. 가운데는 말머리, 평상시 제가 말대가리 그러는데 오늘 보는 사람이 많아서 표준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용머리, 뱀머리, 말머리, 양머리, 뭐 이렇게 원숭이 머리에서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이 말머리에 그림자가 왔구나 그러면 오시네, 그다음 양머리 왔다 그러면 지금 양시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용머리 쪽에 오면 지금 용시구나, 너는 용시에 태어났어요, 먼시에 태어났을 때 그거예요. 아침 9시에서 11시 사이에 뜨면 사시 뱀시에 태어난 거거든요. 11시에서 1시까지면 말시에 태어난 거고, 1시에서 3시면 먼시에, 양시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백성들이 알게 시계를 만들어서 짐승 머리를 표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애민이라고 하고, 총 13줄의 가로줄을 세면 달력이에요. 1년 365일 읽을 수 있게 하고, 세로줄을 세면 한 칸에 15분씩이니까 시간을 읽을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아주 쉬운 시계고 달력인 거죠. 그런데 저거는 백성들은 봐야 뭔지 모릅니다. 전문 천문학자만 봐야 알 수가 있다는 거고요. 여기는 8칸으로 쪼갰으니까 어느 시대? 1653년 4년 이때 효종 때 서양법을 동원해서 한 효종 때의 시계예요. 이거는 세종 때 시계가 아닙니다. 저건 다 세종 때 시계지만 이거는 효종 이후 때 시계예요. 그리고 임진왜란 때 없어져요. 얘가 지금 보물 845를 뜬 건데 얘는 효종 때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저 앞에 양부일구는 뭐 이렇게 잘못 만들었네 아는 사람이 그럴 건데 그게 아니고 10분 단위로, 오늘날 시계로 1시간이 60분으로 해서 현대판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의 시간으로 만든 거니까 6칸으로 10분씩 읽으면 돼요. 얘는 15분씩 읽으면 되고, 쟤들은 14분 24초로 읽으면 되고 한 칸이, 얘는 15분, 쟤는 10분, 이렇게 각이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다르다 그럽니다. 자, 이제 천상열차 분야지도 잠깐. 자, 세계 최고의 천문학 수준을 보였던 조선시대, 그 중에 가장 상징적인 것들라면 역시 이제 천상열차 분야지가 됩니다.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여기 오기 전에 이미 몇 시간이에요. 엄청 많은 시간을 했기 때문에 내용은 이제 생략하고, 이거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는 천이다. 이 천의 24절기에 맞게 그 절기에 맞는 별이 남중하는 것을 여기다 표현을 해놨다. 그래서 오늘이 지금 한로잖아요. 어제가 한로였어요. 그러면 한로에는 예를 들어서 각수나 두수, 이거는 봄 별자리니까 가을에 실수나 벽수가 남중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오늘이 한로예요. 그래서 여기에 별자리 28수를 다 집어 넣어놓고 그 기준을 삼아서 절기에 맞게 초저녁에 어느 별이 남중하면 지금이 한로다, 이렇게 알려주는 달력이다, 그런 얘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6월 6일 망종 때 우리가 모내기를 하는데
그러면 망종대는 뭐냐? 예를 들어서 진수가 남중하면 이건 망종이다. 그러면 천문학자들이 보면서 진수를 봐요. 초저녁에 진수가 머리에 왔어요. 그럼 오늘이 망종인 거죠. 네. 그럼 백성들이 오늘 망종이니까 빨리 보내게 하라. 벽실을 뿌려라. 직파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별자리 그러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천문학자와 임금이 보는 달력이다. 이런 달력을 우리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이런 천문도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순우 천문도는 1247년, 우리는 1395년 각각 돌판에 새기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별자리가 어느 시기의 별자리냐를 이제 판별을 하는데, 우리 한국 천문학회 천문학자들은 이 별자리가 AD 1세기경의 하늘이다라고 판명을 했어요. 놀랍죠? AD 1세기경 우리 고구려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 시대에 이미 이런 별자리가 다 있다고 하는 건 제가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서 다 찾아서 보여드렸고, 28수를. 그러니까 믿어도 되고 합리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거고, 아울러 이제 바다 건너 일본 기토라고분에서 나온 이 천정의 천문도가 고구려 거를 모방했느냐 중국 거를 모방했느냐라고 할 때, 저거 일본 갔다 오신 분들은 봐서 알겠지만 고구려 천문도를 모방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 천상열차 분야지도하고 많이 흡사하다. 근데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고구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전란중에 천문도부터 해서 빠뜨렸다. 그래서 인본만 나왔고, 그래서 이 고구려 천문도를 바탕으로 했다고 하는 게 기본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결국 조선의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고구려의 천문도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이보다 앞서 7세기에서 8세기 초에 만들어진 일본 기토라 천문도는 고구려의 천문도를 모방했다, 그렸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학계에서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제가 이 안부일구하고 천상열차 분야지도만 여기에 배치한 의도는 바로 관상수시다. 하늘을 봐서 시간을 계산해서 측정한 뒤에 그걸 백성들에게 시간을 준다. 수시. 그래서 두 개만 따로 빼는 거예요. 시계, 이 안부일구 시계랑 저쪽에 갖다 놓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부일구만 따로 달력 겸 시계이기 때문에 얘도 달력, 쟤도 달력. 이거는 백성들에게 달력 때를 알려주는 의미여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관상수시 영역으로 두 개만 띄워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기초과학 측정 영역이, 두 번째 시간 측정 영역이, 세 번째 관상수시의 의기 영역, 마지막 응용과학 분야만 남았어요. 저 분야 가서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